오늘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영화 바바독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한 영화들 중에 유전을 가장 재미있게 보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취향을 파악하셨는지 추천해주신 바바독 또한 매우 재밌게 보았습니다. 2017년 미국 영화 전문 매체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호러무비 탑 15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영화 바바독 시작합니다. 유리가 깨지고 사방이 흔들리는 악몽 속에서 주인공 아멜리아는 아들 사무엘이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사무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화 속에 나오는 늑대가 침대 밑에 있을까 무서워하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무엘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요양원에 출근하여 일하는 아멜리아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급하게 학교로 달려간 아멜리아는 사무엘이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직접 만든 석궁 때문에 반 친구가 실명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멜리아는 즉시 아들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학교 측은 사무엘에게 특별 감시원이 지도하는 반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멜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줄 수 있는 학교를 찾겠다고 말하며 사무엘을 데리고 학교에서 나옵니다. 사실 사무엘은 여느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나쁘게 말하면 과대망상의 기질이 있었으며 타고난 손재주와 맞물려 상상 속의 괴물들을 맞서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태우고 운전하는 아멜리아의 모습은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멜리아와 사무엘은 집으로 가기 전 마트에 들러 장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아멜리아가 계산을 한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무엘은 또래 친구에게 장난을 걸다가 처음 보는 아이의 엄마에게 자신의 아빠는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폭로 아닌 폭로를 해버립니다. 이에 아이의 엄마는 당황하는 아멜리아에게 동정의 말을 건네게 되고 아멜리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이야기에 또다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점차 낯빛이 어두워지는 아멜리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 클레어를 만나 잠시 담소를 나누며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 하는데 막상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클레어의 딸 루비의 생일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 생각보다 냉랭한 이야기만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 아멜리아가 사무엘에게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무엘은 그네 기둥에 올라가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고 아멜리아가 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사무엘이 떨어진 후였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통해 아멜리아가 사무엘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대한 평정심을 되찾고 여느 때와 같이 동화책을 읽어주려 하는 아멜리아. 오늘은 사무엘이 책을 고르려 하는데 사무엘이 책장에서 꺼내온 책은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새빨간 커버로 뒤덮인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미스터 바바둑. 아멜리아는 일단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섬뜩한 내용과 그림에 다른 책을 읽자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고집에 못 이겨 다시 책을 읽어나가지만 내용은 점차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도 지금까지 읽어왔던 동화책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공포에 끝내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간신히 사무엘을 재우고 다시 혼자서 책을 살펴보는 아멜리아. 다소 무서운 내용이긴 하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의 손이 닿지 않는 장롱 위에 책을 숨기고 아멜리아도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동화책 한 권으로 인해 아멜리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로 등교를 하지 않던 사무엘을 동생 클레어에게 맡기고 출근한 아멜리아는 직장 동료의 호의 덕분에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지만 정신을 차리고 확인한 휴대폰에는 클레어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급하게 클레어의 집으로 향한 아멜리아를 맞이하는 건 하루 종일 허공을 쳐다보며 바바둑을 중얼거리며 클레어와 조카 루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사무엘을 차에 태운 후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오히려 바바둑이 엄마까지 겁주고 위협할 거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바둑을 무찌르겠다며 지하실 창고에 함정을 설치하고 죽은 아빠의 물건을 뒤지는 등 말썽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아멜리아는 아들이 놀던 지하실로 내려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남편의 모자,
옷, 구두, 바이올린이 사람의 모습처럼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기겁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엘과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는데 수프 안에서 수십 조각의 유리 조각이 나옵니다. 당연히 아멜리아는 사무엘을 쳐다보며 의심하지만 사무엘은 바바둑이 그런 거라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멜리아와 남편의 사진에 낙서를 하고 분명 잠들었던 사무엘의 방에서 비명이 들려 아멜리아가 달려가 보니 옷장이 쓰러져 있고 사무엘은 겁에 질려 침대 아래에 들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멜리아는 이 모든 일이 바바둑의 책 때문이라 생각하고 바바둑 책을 꺼내 찢어버린 후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멜리아 역시 알 수 없는 집안의 인기척으로 인해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이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 아멜리아는 조카 루비의 생일 파티에 사무엘과 함께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멜리아는 클레어의 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결국 화를 못 참고 그들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루비에게 너 때문에 너희 아빠가 없는 거다라는 패드립을 듣던 사무엘이 화를 참지 못하고 루비를 작은 나무집에서 밀어 결국 크게 다치게 만들고 맙니다. 결국 참을 대로 참은 아멜리아는 사무엘을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사무엘이 망상과 불안감이 심하다며 수면제 처방을 간절히 부탁하게 되고 아멜리아의 몰골을 본 의사는 사무엘이 수면제를 처방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밤이 되고 아멜리아는 사무엘에게 약을 먹이고 굉장히 편안한 표정으로 오랜만에 아멜리아는 잠이 듭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수면제를 먹고 바바둑의 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되자 이제는 아멜리아가 바바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찢어서 버렸던 바바둑 동화책이 아무도 없는 현관문 앞에 놓여있고 책의 내용 또한 바바둑이 아멜리아를 향한 이야기와 아멜리아가 강아지 벅시와 사무엘을 죽이고 자신 또한 자살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아멜리아는 바바둑둑둑이라는 기괴한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듣게 됩니다. 이에 아멜리아는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로 향하지만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 뒤에 바바둑의 모자와 코트 그리고 장갑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리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운이 다 빠진 얼굴로 설거지를 하는 아멜리아. 창문으로 옆집 로치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바둑을 발견하게 되고 아멜리아는 놀라 접시를 깨트립니다. 바바둑이 공포를 느낀 아멜리아는 사무엘에게 약을 먹이고 침실로 돌아와 피곤했던 하루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멜리아가 겁에 질린 채 조심히 방문을 바라보는데 스르륵 방문이 열리고 무언가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겁에 질린 아멜리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자 기괴한 소리와 함께 바바둑둑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겁에 잔뜩 찔린 아멜리아가 이불을 살짝 들춰보는데 천장에는 바바둑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것은 아멜리아 위에서 멈추더니 아멜리아를 덮칩니다. 아멜리아는 급히 일어나 사무엘을 깨우고 집안에 불을 전부 킨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 뜬 눈으로 밤을 보냅니다. 사실상 이제는 아멜리아가 바바둑에 완전히 홀려버리게 됩니다. 배고프다는 사무엘에게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운전을 하는 도중 바바둑의 환영과 환청에 차 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리고 상황의 절정은 아멜리아의 이상한 모습에 옆집 할머니에게 전화하려던 사무엘을 식칼을 들고 위협까지 하고 맙니다. 자신의 행동과 바바둑의 존재에 이제는 완전한 공포를 느끼며 밤을 버티는 아멜리아의 앞에 갑자기 피칠갑을 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이때 엄마라고 외치는 사무엘의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데 겁에 질려 소파에 있는 사무엘을 향해 자신이 식칼을 들고 다가가는 모습을 아멜리아는 발견하고 기겁합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아멜리아는 잠깐 기절 아닌 기절을 하는데 남편 샘의 환영이 나타나 아이를 어서 데려오라고 아멜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샘의 모습에 기뻐하고 있던 아멜리아는 갑자기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남편이 사무엘을 이름이 아닌 아이라고 부를 리 없다 생각하고 이것은 바바둑이다 라고 느낀 아멜리아는 방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방 안의 벽난로에서 바바둑의 형체가 천천히 등장하고 다시금 밖으로 도망치려던 아멜리아를 바로 뒤에 서서 그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냐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녀를 바바둑은 결국 완벽하게 정복해버립니다. 사실 방금 일어난 일은 아멜리아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숨어서 엄마를 지켜보는 사무엘의 눈에는 초췌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공포영화를 시청하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에 사무엘은 방 안에 숨고 강아지 벅시만이 이상하게 변한 아멜리아를 향해 대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바둑에게 점령당한 아멜리아.
아멜리아는 자신을 향해 짖고 있는 강아지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결국 강아지의 목을 잡고 비틀어 죽여버립니다. 이에 아멜리아는 사무엘을 찾기 위해 2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이를 눈치챈 사무엘은 방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회유와 폭언으로 사무엘을 협박하는 아멜리아. 결국 아멜리아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화 내내 말썽의 원인 중 하나였던 사무엘이 직접 만든 무기를 사용하여 사무엘은 아멜리아로부터 도망가 아버지의 유품이 있는 지하실로 도망칩니다. 아멜리아는 사무엘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멜리아가 문을 열어보는데 밖에는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옆집 로치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와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요 몇 년 동안 아주 힘들었던 거 알아. 귀찮게 구는 거라면 건드리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말해. 그저 난 너희 모두를 사랑한단다 라며 문을 통해 위로를 하고 잠시나마 아멜리아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또다시 바바둑에 점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사무엘이 있는 지하실로 급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하실 계단에는 사무엘이 설치해 놓은 함정이 있었고 아멜리아는 다소 어이없게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사무엘에게 둔기로 맞아 정신을 잃습니다. 사무엘은 아멜리아를 포박하고 그러던 와중 아멜리아가 정신을 차립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진짜 아멜리아를 부르짖지만 아멜리아는 괴물 같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던 와중 사무엘은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엄마가 들여보냈으니 엄마가 내쫓아야 해라는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진심 어린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멜리아는 밧줄을 풀어버리고 사무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괴로워하지만 이 와중에도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행동에 내면의 아멜리아가 힘을 얻었는지 갑자기 심한 발작을 하면서 검은색 도사물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바바둑은 사라지는 듯 했으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바바둑은 사무엘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2층 안방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미 몰골이 말이 아닌 아멜리아는 급히 안방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바바둑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바바둑은 침대를 흔들고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여주는 등 아멜리아를 다시금 정신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때 바바둑은 어둠 속에서 검은 날개를 펼쳐 보이며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데 갑자기 아멜리아는 살기를 띤 눈을 하고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왔어 라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바바둑은 사무엘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이때부터 아멜리아와 바바둑의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아멜리아의 소리가 바바둑의 괴성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바바둑은 코트와 모자를 입은 채로 어둠 속에서 나오더니 풀썩 쓰러집니다. 이에 아멜리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바둑의 모자를 들추는데 바바둑은 다시금 아멜리아에게 괴성을 지르더니 지하실 안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1층으로 내려가 지하실 문을 열어보려 하는데 문은 잠겨 열리지 않고 이에 안심한 듯 쌤을 끌어안으면서 드디어 바바둑과의 사투를 마무리 짓습니다. 시간은 며칠이 흐르고 아멜리아는 사무엘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무엘의 등교에 관련하여 복지사들이 방문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날 처음의 생일 파티라고 복지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멜리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복지사들에게 사무엘이 태어난 날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초반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아멜리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지사들은 떠나고 아멜리아는 정원에서 지렁이 따위의 벌레들을 골라내어 그릇에 담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아멜리아는 그 그릇을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멜리아가 어두운 지하실에 벌레들이 담긴 그릇을 두자 구석에 있던 바바둑이 아멜리아를 위협합니다. 아멜리아는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바바둑에게 말을 걸며 진정시킵니다. 그렇게 진정이 된 바바둑은 그릇을 어둠 속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다시 사무엘이 있는 거실로 올라가고 아멜리아는 사무엘에게 생일 축하해 아들이라고 말해주며 사무엘을 안아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바바둑의 줄거리 소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